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입니다. 오늘 세계 금융 시스템 청문회라는 데 출석을 하는데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그 잔악 행위, 집단 살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그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구구주의자들이 벌린 일이다라고, 지금 자기네들은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이 작전을, 러시아군이 그 당시에 작전을, 민간인 학살을 작전을 지휘했던 지휘관이 누구다라고 아예 이름하고 사진까지 공개할 정도로 구체적인 정황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이런 서로 간에 아주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이죠. 옐런 의장이 이 전쟁이 결국에는 세계에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같은 어두운 전망과 함께 국제통화기금 IMF죠. IMF와 세계은행 등 글로벌 기구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라는 노력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제재 조치가 발표가 됐죠. 백악관에서는 러시아가 잔인하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보복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단절돼야 된다. 아예 그냥 고립시켜버려야 된다, 러시아 금융계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옐런 의장은 러시아의 금융기관 업무는 여느 때와 같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옐런은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인허가 필요성을 또 주목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천연가스를 들여와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다가는 돈 퍼주고, 지금 심각합니다. 전쟁에 대한 논평과 함께 옐런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싸움에 대한 백악관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고요. 백신 가용성과 발생을 해결할 준비, 이것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오늘 백악관 행정부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두 딸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러시아 은행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으로 이야기하는 스베르방크하고 알파은행, 그 유명한 알파뱅크, 이 두 은행을 상대로 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한 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들이 이들 두 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하고 그제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서 헌터 바이든이 얼마나 황당한 나쁜 짓을 했는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내용이 이제 갑자기 또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제재한다라고 너희는 은행 거래하지 못해 라고 딱 제재해 놓고서는 미국 은행과 러시아 은행 거래 못해 이렇게 딱 제재를 해놓고 나서, 근데 헌터 바이든은 뒷구녕으로 가가지고 야, 내가 은행 구자 하나 터줄게, 걱정하지 마, 얼마짜리 구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서는 마치 컨설팅 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몰래 해서 돈 갖다 쓸 수 있게끔 융통시켜주고 뒷돈 받고 뭐 이런 짓들을 예전에 했었죠. 예전에. 그 예전이라는 게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지난 2014년 전후로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돈벌이를 어디선가 막 뒤에서 뒷구녕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희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눈에는 띄진 않지만 뭔가 지금 또 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라는 게 그들에게도 통하는 건지 참 기가 막혀서. 하여간 말이 좀 그렇습니다. 푸틴의 딸 마리아 푸티나하고요, 카테리나 티오노바, 이 둘을 향해서도 이제 제재가 들어가게 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그다음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부인, 자녀들, 라브로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진작에 제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부인과 자녀들도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올렸고, 전 대통령이고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허수아비죠. 원래 푸틴이 키운 허수아비. 이게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은
전부 다 제재 대상이 되어 있다. 푸틴에 가까운 가족 구성원 모두들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격리시키고 그들이 미국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제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재한다라고 딱 동결시켜 놓고서는 뒤로 헌터가 슬쩍 가가지고 그거 내가 풀어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속닥속닥 해가지고서는 대신에 나한테 수수료 얼마 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데 지금 이런 걸 이용할까봐 저희는 아주 그냥 이미 한번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지금 또 그럴까봐 그게 지금 신경이 자꾸 쓰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재 조치를 파괴적이라고 불렀는데 러시아 쪽에서 과연 그걸 파괴적이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EU에서도 지금 뭐 움직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그 다음에 석탄 금수 조치를 포함해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석탄 수입 안 하겠다는 거죠, 러시아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석탄 수입하는 게 연간 40억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44억 달러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이제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EU에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표결이 있을 것이다. 투표가 있다는 것이죠. 27개국 대사들이 다 만장일치를 해야 이 결의안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전부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킬지 이걸 이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석탄 수입을 일단 금지하겠다.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첫 번째 시도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석탄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에는 석유도 그러면 러시아 거 안 받아들이겠다. 천연가스도 러시아 거 안 사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금수 조치를 더 확대해 나가는 작업들이 진행이 돼서 더 한 단계 한 단계 러시아를 압박해 가야 할 텐데 지금 유럽연합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만큼 이런 지금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라든가 미국이 유럽 국가들한테 얼마만큼의 천연가스나 석유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겠다. 현재로서는 당장 증산해가지고 유럽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어차피 단계적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요셉 보렐이라는 유럽연합의 외무장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푸틴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지불하는 돈이 10억 유로다. 10억 유로면은 11억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매일. 유럽연합의 27개 나라가 러시아에다 갖다 주는 에너지 값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350억 유로를 주었다. 지금까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데 쓴 돈은 10억 달러밖에 안 된다. 러시아한테는 석유값으로 350억 달러를 줬는데 천연가스 석유값으로. 근데 우크라이나에다가 준 무기값은 10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럼 누가 더 짭짤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러시아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간신히 지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의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고요. 몇몇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외교관들의 축출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유럽연합이 다 같이 단결해서 아예 지금 제재 조치를 경제적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자라고 의견을 모으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지켜보겠고요. 유럽연합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관계를 끊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다른 동맹 국가들의 움직임이 함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게 과연 빠르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미국 내에서 지금 석유를 생산하는 것도 증산을 해서 유럽에 보내주기까지 충분한 양을 더 증산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하도 못하게 막아놨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5만 가지 기후변화 뭐 해가지고 제재들, 환경부 쪽에 제재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회사라든가 이런 석탄회사도 마찬가지고 석유회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써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하여튼 지금
해결책은 사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석유를 뽑아내가지고 유럽을 도와주는 것 외에는 지금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면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도 같이 움직일 좀 더 편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좀 더 지켜보고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